시청자 여러분,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가족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정순 씨, 58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순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공문 하나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작은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였어요. 박정순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우리 땅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되셨을까요? 새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박정순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달랐죠. 첫 번째로 첫째 아들 민호 씨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35세로 의사였어요. 민호 씨의 반응은 이랬다고 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은 세금 문제가 복잡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세무사 소개해 드릴까요?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첫째는 실용적인 조언부터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둘째 딸 수진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32세로 두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었죠.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정말요? 그럼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좀 덜겠네요. 사실 요즘 학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다행이에요. 둘째는 솔직한 기대감을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준호 씨. 28세로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준호 씨의 반응이 가장 특별했다고 하네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취업해서 엄마 모실게요. 막내만 유일하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한 달 후, 박정순 씨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서 상속 계획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가족 식당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다고 해요. 첫째, 민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나 병원비 같은 것도 계산에 넣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둘째, 수진 씨가 반박했어요. 오빠, 그럼 내가 엄마 옆에서 챙긴 건 어떻게 계산해? 나는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느라 제대로 못 벌었잖아.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준호 씨가 말렸어요. 형, 누나, 이러지 말아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박정순 씨는 이때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박정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상담센터를 찾아가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어머님,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해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예요. 그 말을 듣고 박정순 씨는 결심하셨어요. 일주일 후 박정순 씨는 다시 세 자녀를 불러 모으셨어요.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엄마가 결정했다. 이 돈은 바로 나눠주지 않을 거야. 세 자녀 모두 놀랐어요. 네. 왜요? 박정순 씨가 설명하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자. 1년 동안 각자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렴.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그때 엄마가 지원해 줄게.
그리고 남은 돈은 나중에 너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만들겠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어.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년이 지났어요. 세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민호 씨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1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둘째, 수진 씨도 달라졌어요. 엄마, 저도 제 힘으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파트타임이지만 일도 시작했어요. 얘네들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자랑스러워해요. 막내 준호 씨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드디어 취업됐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박정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단다. 여러분, 어떠세요? 박정순 씨 가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둘째,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경제적 이익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겠죠. 셋째, 당장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즉석에서 나눠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넷째, 각자의 노력을 존중해야 해요. 공짜로 주는 것보다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박정순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눠주시고요. 가족과 돈에 대한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정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죠?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